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였는데요.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 숫자도 10명을 넘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0,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아동 1,000명당 피해 아동도 처음으로 1명을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7,7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래로 학대당한 아동이 10,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숫자는 14명. 이 중 10명은 각각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망한 아동 중 8명은 1, 2세의 영유아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의 형량을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과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상담 교육 등 지속 관찰이 7,4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 고발 등 형사 절차 처리는 1,500여 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0여 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소유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서울시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 인권단체와 한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시와 인권단체가 직통으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춘다는 건데요.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인권 침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서울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단체를 거쳐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인권단체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진행 내용과 권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과정 중 인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통 의사소통 체계인 한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투명성과 개방성, 효과성, 설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인권센터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인권단체를 신청인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피해자로 지정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사건 조사 단계에서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최종 결과 통지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인권단체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특히 결과 통지 이후 해당 기관 및 단체가 권고 이행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결과도 인권단체에 사후 안내해 구제 조치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무더위 폭염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햇볕이 강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고령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농사일이나 건설 등을 하는 야외 사업장에서는 무더운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해 폭염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노숙인 시설협회가 거리 노숙인 자립 지원과 보호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노숙인 자립 지원과 노숙인 피해 범죄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역 등 주요 노숙인 밀집 지역 주변 경찰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그 이외 지역에는 노숙인 업무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들이 다음 달부터는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8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서는 양육비 이행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만 하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시장에서 장 보는 날로 정해 일부러 시장을 찾는 기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물건도 사고 단체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건데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500여 명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 기술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트럭을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차로 15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전통시장. 식사를 마치고는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조를 나눠 장보기에 나섭니다. 사무용 물품부터 식자재, 청소도구까지 흥정의 푸근한 인심도 오갑니다. 조금 더 깎아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때그때 액수는 다르지만 한 번 오면 대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갑을 엽니다. 어느새 트럭에 짐이 한가득 실렸습니다. 관공서에서 사무용품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카드가 되는 곳 이런 데 위주로 이제 많이 구입을 했는데요. 전통시장 살리는 차원에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매주 일보러 찾아와 물건을 사고 단체 식사도 하니 시장 상인들에게는 특히 반갑고 고마운 단골 손님입니다. 매출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와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신다는 게 저희들한테 좀 힘이 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 노원구청이 대학병원이나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가는 문화도시락 나눔 현장 박고은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플룻과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이 입원 중인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노원구는 중고등학교와 병원, 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멀리 나가지 못하는 입원 환자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열린 작은 클래식 공연. 너무 좋고 더 빨리 질병이 나아질 것 같고. 특히 이번에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몇 층을 이동하며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고 애들 안고 솔직히 공연 같은 데 보기 쉽지 않거든요. 작은 공연이라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병원도 힘을 보태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에 함께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좀 더 이렇게 좀 밝게 좀 문화생활을 좀 즐겼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좀 이제 좀 아프신 것이 좀 이런 거로 치유가 되었으면 해서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격월로 진행을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좋은 행사니까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문화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열리고 있는 노원구의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건강과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광주 지역 장애계 단체들이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치 계획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등 광주 지역 장애계 단체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의 시설 점검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계 단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치 계획은 시기도 추상적이고 예산 정보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 담당과는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해 개관 전 조치와 오는 2016년 이후 조치로 나눠 시기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민원 서류의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검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행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화 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음성 바코드를 스캔하면 민원 서류 전체 내용을 음성으로 듣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새벽지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 상담과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동료 상담사 양성 과정은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장마와 고온이 지속되면서 야생버섯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집과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야생 독버섯은 식용버섯과 구분이 어렵다며 중독 시에는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며 야생버섯을 먹고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결혼 이민 여성과 북한 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메디컬 투어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 시험에 도전한 후 취업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도는 경기도 내 병원과 유관기관과 함께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장애인 콜택시인 사랑 나눔콜 18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로써 대전시는 8월 초부터 127대로 확대 운행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80대까지 증차할 계획입니다. 2015 국제사이클연맹 장애인 사이클 세계 선수권대회가 스위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세계 선수권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48개국 317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해체 통보를 받게 된 최첨단 첩보기관 IMF. 에단 헌트와 팀원들은 그들을 파괴하려는 국제적인 테러 조직 로그네이션에 맞춰 역대 가장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벌써 시리즈의 5편째 톰 크루즈가 대역 없이 직접 촬영했다는 비행기 액션은 공개되자마자 화제가 되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그 자체인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아 다시금 액션의 절정을 선보입니다. 그룹 비치보이즈의 리더 브라이언 윌슨. 천재 뮤지션으로 승승장구하지만 어느 날 그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로 알 수 없는 소리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 우연히 멜린다를 만나며 그는 원래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데 1960년대를 풍미한 그룹 비치보이스의 리더 브라이언 윌슨의 이야기를 그린 음악영화. 시대를 오가는 독특한 구성 속에서 폴 다노와 존 쿠삭의 경이로운 연기가 감탄을 자아냅니다. 악극 불효자는 옵니다가 8월 27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 특별무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루는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곁의 영웅 소방관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파이어맨이 9월 중순까지 서울 세실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루는택이 있습니다. 가수 안치환이 그의 밴드 자유와 함께 오는 8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왕십리에 위치한 소월 아트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루는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시원한 여름 휴가 계획. 어디로 갈지 정하셨나요? 여름 바다 하면 부산 해운대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부산 지하철 안에도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벽면과 유리창에는 바닷속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여름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바다 열차를 꾸몄는데요. 지하철을 타면 마치 휴가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관련해 앞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혹시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훈육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